네,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캣넵님이신가요? 더빅스쿨 게시판에 부동산 신탁사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내역서를 우선 살펴보면요. 중경, 외시, 상경 계열 전공하셨고요. 학점이 조금 낮으시네요. 2.5학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80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한국사 1급, 커말 1급, KBS 한국어 2급, 공인중개사, 투운사, 무역 영어 1급 많이 있으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바텐더로 1년 근무하셨네요. 조주기능사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공기업을 생각하면서 경영, 경제 계속 공부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부동산 신탁사나 공기업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전문직을 준비하다가 상당한 시간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익숙한 신탁사나 부동산원을 메인으로 준비하면서 차선으로 학점을 보지 않는 공기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다시 자격증 공부 생각도 있어서 가능하면 부동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면 공기업 위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30, 절대 적지 않은 나이여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제 학점이 정말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상경 계열을 전공을 하셨고 원하시는 곳은 부동산 신탁사 또는 공기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학점이 조금 아쉬운 거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스펙 점검부터 두 분께 받아보도록 할게요. 건쌤 스펙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텐더인 것 같아요. 아, 왜요? 주조기능사 소지하셨는데 네. 뭐 부동산 전문직을 메인으로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바텐더를 1년 하셨으면은 네, 취미로도 취미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더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부동산 전문직을 준비하다가 상당 시간을 날리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사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인 30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바텐더 1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자신의 인생을 좀 재밌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급해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어차피 본인 말씀대로 학점은 돌릴 수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은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짠다고 한다면 취업은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학점 외에도 사실은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 수상 경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채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차쌤은 그럼 스펙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이분은 강점이 많은 분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사, 커말, 한국어 2, 공인중개사, 투운사, 무역영어 이게 다 제가 봤을 때 흐름이 있거든요. 분명 이분은 상경 계열이고 취업을 이왕 하는 거 해외 영업이나 무역 쪽을 해야 되지 않느라는 선배의 조언에 한 3학년 때 무역영어 1급을 땄을 겁니다. 2급이었다 1급이 뭐 됐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요즘 결국 부동산이 대세이니 그걸 따야겠다 해서 방학 때 땄을 것이고 아니다. 취업이 어려우니까 한국어를 좀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커마를 공부해서 공기업에 가야겠다.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이 그때그때 시류에 맞게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걸 순차적으로 확보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또 투운사까지는 결국 은행이야 하면서 또 투운사 따고 또 다시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건 아마 AFPK이지 않을까. 결국 이렇게 두 개를 따면 교육을 수료를 면제받을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들을 하시는데요. 자격증 준비만이 모든 취업의 답은 다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글쎄요, 어떤 공공기관을 단순히 그냥 넓게 나 일단 준비는 다 했고 이제 셋 고 하고 넣어봐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타겟팅하는 공공기관 설정과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학점도 2.5니까 저는 냉정하게 부동산원을 메인으로 준비하시기보다는 공공기관을 메인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2.5점이면 이거 야구 방어열도 아니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공공기관을 메인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학점이 낮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공기업, 특히 인기 공기업일수록 학점이 좀 대다수 높은 분이 합격을 한다라고 좀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학점은 상관은 없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제 들어가서 이력서 사항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총 학점, 이제 졸업 학점에서 뭐 4.3 만점에 몇 점, 4.5 만점에 몇 점을 적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 학점 자체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문제는 뭐냐면요. 교육 이수 사항에서 단일 전공으로 내가 교과목을 어떤 수강을 들었는지, 마케팅 이론, 뭐 아니면은 경영 이론, 회계 원리 이런 수업들을 쓰셔야 되고 그 단일 전공에 대한 학점은 쓰셔야 돼요. A 플러스라든지 A 제로라든지 A 마이너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단일 전공이라 할지라도 높은 학점을 보유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차선책은 뭐냐면은 사실 이게 가장 신경이 쓰신다고 한다면 공기업 지원하실 때도 다 최소 5개, 최대 10개 정도의 본인이 전공에 대한 그 교과목 이수, 그 직무에 관련된 전공을 기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사무행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무행정 분야에서 좀 더 가점이나 우대사항이 될 만한 교과목들만 따로 한 번 더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들으면은 학교라든지 아니면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그런 공기업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쓰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면은 좀 학점에 대한 우려도 좀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은 어떨까요? 따끔한 또 조언을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아니요, 저는 되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컨셉이 워낙 따뜻하게 하니까 제가 뭐 마시멜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분께서는 결국 학점의 마이너스를 자격증으로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메워도 이 학점이라는 것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1순위를 공기업, 2순위를 시중은행권 혹은 은행권에 준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텐더 1년 이런 부분들이 기재를 굳이 안 해도 될 요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를테면 블라인드 채용에서 한때 대기업에서 유행했던 무슨 오디션 전형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KT나 CJ 그룹, SK 그룹 같은 데서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뭐 즉석에서 뭐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는 어떻게 어필이 되겠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학습하시는 방향에 맞게 공부를 하시되 자격증보다는 전형별 대비에 좀 초점을 두시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이건 선생님 말씀처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 학습, 뭐 온라인의 학점은행제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뭐 특정한 HR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어떻게든 외부 교육을 통해 이 학점의 아쉬움을 달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공기업을 타겟팅으로 하는 게 나쁘진 않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분께서는 부동산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현실상 어려울 것 같으니 공기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포기해야 할까요, 건쌤? 뭐 사실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하시니까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뭐 진짜 복닥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먼저 드는데 꼭 부동산으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산을 다루는 회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그 부동산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좀 더 딥하게 알아보는 것이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유추해 보자면은 일단은 뭐 신탁사라든지 부동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잡고 있으시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토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을 다루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앞서 우리 차코치님께서 은행도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은행에서 메인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그런 파트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토지 관련 담보 대출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공인중개사가 가점으로 활용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부동산을 강점으로 두자라는 개념으로 좀 치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강점이 될 수 있는 회사는 모두 지원하자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빠르게 취업을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빠르게 취업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공기업 체험형 인턴을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30이나 됐는데
아직도 인턴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 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좀 더 잘 맞을지라든지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좀 거시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면서 취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만 생각해봤지 실제 일하게 됐을 때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메인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 한번 해보시는 것이 본인의 지금 미래를 그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건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부드럽고 싶은 우리 차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분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공공기관 육아 대체직 근무도 한 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체험형 인턴도 말씀을 주셨지만 또 본인 마음이 또 좀 그래요. 또 이게 마음이 또 움직이진 않거든요. 에이, 한 달짜리 이거 인턴을 하느니 내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말지라고 싶을 텐데 근무 경험을 확보하시는 게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시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자격증을 딸 거면 저는 기존 자격의 업그레이드가 낫지 않을까. 차라리 익숙한 학습으로 단기간에 말이죠. 이를테면 한국어 2인데 한국어 2 플러스나 1급으로 2 플러스급이나 1급으로 올려주시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본인 마음이 또 안 그러시다면 뭐 제가 뭐 어떻게 돌려드릴 방법은 없고요. 본인께서 나이로 스스로의 취업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퍼펙트한 취업을 생각하시기보단 내년 이내로 한번 최종 합격을 원하시는 곳으로 타겟팅해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조언도 드려봅니다. 네, 일단 공기업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취업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 한마디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모기지 관련 채권 발행량이 굉장히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향후에 이제 신탁사라든지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투자 회사들 이 지금 채용을 신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 목표를 잡은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니까 네. 단순히 그거를 내가 잃어가는 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강점으로 잡을 수 있는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든지 지원을 하셔가지고 네. 본인의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차코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네, 그 뭐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완벽하게 생각했던 그 방향은 이미 버스가 떠났습니다. 또 다른 버스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늦게 오더라도 잘 대기하고 준비하신다면 원하시는 버스에 탑승하셔서 성공적인 커리어 이어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빅스쿨의 아이디 민민미민님이 올려주셨어요. 공기업 인턴 서류에서 계속 떨어져요 라고 사연을 올리셨는데요. 스펙 내역서 살펴봅니다. 지방 국립대 국문학과 나오셨고요. GPA 4.5 만점에 3.9입니다. 토익은 900점이고요. 한국사 1급, 커말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은 학원 아르바이트 2년을 하셨어요. 대외활동은 공공기관 대외활동 2회, 대기업 서포터즈 1회를 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무 부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이고 휴학 중에 공기업 인턴 경험을 쌓고 싶은 취준생입니다. 필기나 면접이면 모를까 계속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뭐가 문제인지 점검을 받고 싶어서요. 인턴 서류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라인드나 적부인 체험형 인턴도 떨어지니 자격증을 더 취득해야 할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걸 더 보완해야 할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국문학을 전공하신 사연자님의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학점도 괜찮고 영어 점수도 괜찮고 자격증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인턴에서 자꾸 서탈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3학년이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우선 스펙 점검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지금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 스펙을 받았을 때 4학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 보니까 3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공기업에 가려고 한 틀은 진짜 졸업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부족한 부분이 인턴이라 생각을 해서 이것만 채워서 졸업을 하자라는 생각인데 네. 인턴이 다 떨어진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사실 체험형 인턴에는 스펙이 중요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전환형 인턴이 아니잖아요.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 너도 한번 배워보고 와서 한번 기여도 해봐라는 개념으로 뽑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엄청난 스펙이나 대단한 능력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그 공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추후에 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지금 여러 군데 인턴을 지원하다 보면은 네.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지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군이라든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공사 지원하던 친구가 갑자기 한국부동산원 인턴을 또 지원하면은 두 개의 결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지원한 티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친구를 뽑아서 로열티가 없는 친구를 뽑아서 가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전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전력공사를 오고 싶고 그거에 대한 가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한테 더 우선순위로 기회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펙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깊은 해석, 깊은 분석을 위해서 이번에는 코난, 우리의 코난, 차코난을 불러보겠습니다. 차코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BGM 나오고 있겠죠?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환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죠. Let's go. 일단은 이분을 할 줄 몰랐는데 이분은 결국 자소서의 디테일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가요,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글자 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못 미치게 적고 싶은 내용만 적었을 확률이 있고요. 이분께서는 스펙을 다 갖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한국 사업 커말 외에 자격이 현재 없습니다. 무언가 디테일하게 자격을 더 따두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의도에 맞지 않은 경험을 스토리텔링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협업을 했다고 하면 어머 그냥 협업이네, 협업했지 뭐, 다 같이 함께하는 게 협업이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나열했을 확률도 있고요. BGM이 끝나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 건쌤뿐만 아니라 찬한쌤까지 자소서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찬한 만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됐어요. 앞으로 계속 찬한으로 가는 걸로. 근데 자주 찾으면 안 돼. 아주 그래요? 가끔씩 찾아야 돼요, 찬한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뭄의 콩라듯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자소서를 일단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이분이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인데 공기업 인턴 말고 다른 부분에 대안은 없을까요? 일단은 공기업 인턴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제일 첫 번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필기 시험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필기 시험이랑 또 인턴 생활 병행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기라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좀 인턴을 하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나 지금 휴학 기간이잖아요. 휴학 기간에 막 필기 시험 공부를 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3학년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을 계속해서 지원하세요. 포기하진 마시고 언젠가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인턴을 지원하는 기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 공부도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럼 시간만 낭비하는 게 되니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국문학과라는 포인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제가 이 사연 다루기 전 사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학점을 기재하기보다는 본인이 들었던 전공 과목 한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학점을 기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분도 해당이 돼요.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공에서 이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행정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문학과 특성상 전공 영역에서 사무행정으로 진짜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공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뭐냐면은 졸업하기 전까지 경제학과 수업이라든지 혹은 디지털 IT 쪽 수업 중에 이 사무행정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전공 수업을 내 교양 수업으로 대체해서 수강을 해놓고 학점을 좀 따놓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원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캐 찬하는 가끔 찾아줘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엔 본캐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분의 경우는 학원 아르바이트 2년 경력을 너무 좀 부풀려서 활용했을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고 본인께서 사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의 인턴은 또 여의치 않으시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쉽진 않겠지만 교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뭐 학생 조교 내지는 특정한 부처에서 뭐 학기 중에 학업을 이행하시면서 교내에서 같이
뭐 교내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들도 약간명의 뭐 월수금 근무 아니면 도서관 근무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 보면서 본인의 에피소드를 채워보시고요. 지원 전략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소서 적부인 것이 물론 모든 기관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판단컨대 메이저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위주로 지원을 하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꼭 그렇지 않은 다른 그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신 그 특정 지역의 그 국립대회가 속한 그 특정 지역에서의 지방 공공기관들이나 뭐 재단 단위의 곳들로도 그 근무의 기회가 있다면 2~3명만 뽑다 할지라도 한번 넣어보셔서 2달 혹은 1달 정도의 근무를 경험하면서 단계별로 이걸 또 이어가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으시겠지만 근무 경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선 최적의 도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격증? 글쎄요. 뭐 정보 처리 기사 정도가 눈에 띄지만 이게 본인의 어떤 그 당락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차치해야겠고요. 또 어디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특정한 기관이나 업체의 영상을 또 보시고 그래 오늘부터 제2외국어 학습을 해야겠어. 이런 쪽으로는 좀 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학습해야 되고지 우리 민민미민님의 상황은 아니니까 국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참 사실 그렇죠. 지금 서탈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기 마련인데 그래도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꼭 근무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인턴을 할 때는 이 건쌤은 뭐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차코치님께서는 이제 자격증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로드맵을 짜주신다면 어떤 자격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일단은 공공기관 사무라고 특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무의 분야가 일단 뭔지부터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공공기관들은 채용을 할 때 있어서 사무행정으로 채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무행정도 실제 들어가시게 되면 경영지원으로 파트로 분류가 될지 구매로 혹은 홍보로 분류가 될지에 따라서 본인이 할 일이 달라지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도 자신이 그냥 사무행정에 지원한 사람입니다라고 어필하기보다는 네. 내가 지금 경영지원에 좀 더 강점이 있다라든지 내가 홍보에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직무를 선정하셔서 해당 직무에 맞는 자격증을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문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경험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인턴을 꼭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컨셉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 데이터 인턴 같은 경우에는 막 몇백 명씩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관의 인턴만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하시다 보면요.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 대외활동 2회 했다고 돼 있어요. 네. 분명히 자기소개서에다가 이 공공기관에서 대외활동이고 저 공공기관에서도 대외활동했어요. 이런 얘기를 쓸 텐데 그러면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인턴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직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 능력을 착안하고 싶고 얻어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코치님의 조언은 무엇일까요? 네, 꼭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근무 경험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대학교라든지 대학 병원의 사무직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근무 경험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는지도 스스로가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냥 내 경험을 묻는 문항이라는 이유로 경험 자체를 시작과 끝을 같이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적어야 될 글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주로 나와줘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본인의 역할에 맞게 대안을 제시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모두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을 2회 했으니까 카드 뉴스를 만들었겠죠? 그죠? 카드 뉴스 만들었을 때 어때요? 의견이 대립이 있었겠죠? 그죠? 그 의견 대립 끝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절충안을 내셔서 카드 뉴스 조회수가 많이 나왔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식의 에피소드를 그냥 시작과 끝을 다 갈아 넣듯이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문항의 의도에 맞게 안 적혀 있는 것이 이게 서류 통과는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경험의 기술적인 면도 남은 약 1년 동안 잘 보완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